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자요. 7월 22일 오늘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회에 걸쳐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동안의 감독 선임에 따른 여러 가지를 갖다 자세하게 발표를 했군요.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월에 크리스만 감독이 전격 그만두고 난 뒤에 5개월 동안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10차례의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결국은 최종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외국인 감독 또 국내 감독 해서 한 100여 명의 이제 후보를 놓고서 정혜성 감독이 6월 28일 전격 그만두기 전까지 외국인 감독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자기가 왜 그만두는지는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6월 28일 결국은 전력강화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서 총괄 이사인 이임생 씨가 결국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임무를 맡으면서 7월 5일 유럽에 갔죠. 가서 두 분의 외국인 감독을 만나서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도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축구 철학이라든가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자마자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설득 끝에 결국은 홍명보 감독이 사실 그 전에 자기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결코 국가대표 감독을 고사했던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이 전격적으로 자기를 버리고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국가대표 감독을 맡겠다 이렇게 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죠. 자, 이제 이임생 총괄 이사가 얘기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만 대한축구협회는 이겁니다. 이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의해서 감독 선임 추천을 해주는 것이다 이거죠. 전력강화위원이 옛날에 이 벤투 감독을 선정할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대표팀 감독을 심의해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 결국은 추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사회에서 결국은 23명으로 이사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감독을 선임하고 최종 정몽규 회장이 사인이 되면 그것이 감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축구 국가대표 선임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은 그겁니다. 자기가 전력강화위원이지만은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할 때 자기는 몰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이 감독 선임 될 때 자기는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불투명, 투명성 이것이 결여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인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 이동국 이런 선수들까지도 축구협회 행정의 문제점을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여튼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힌 거 보면은 제시마시 미국의 감독이 아마 제일 대표팀 감독 되는 데는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막판에 이제 국내 체류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 때문에 결국은 결결이 되고 마시 감독은 캐나다 대표팀 감독으로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임생 총괄 이사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대신으로 지난 7월 5일에 유럽에 가서 외국인 감독 후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만은 자기 축구 철학하고 이것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7월 5일 귀국하자마자
밤늦게 두 번이나 대표팀 감독 얘기 나올 때마다 고사했던 홍명보 감독을 설득을 시켜서 결국은 홍명보 감독이 6일 새벽까지 잠 한 잠 못 자고 국가대표 감독을 맡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결국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주호 전력 강화 위원들이 자기는 홍명 감독이 감독되기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 팬들이라든가 축구인들끼리도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이 비적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가 오늘 7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세한 그동안의 전력 강화 이윤의 역할을 갖다가 자세하게 발표를 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지금 유럽에 가서 두 명의 외국인 피지컬 트레이너하고 기술 코치 두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9일에 런던에서 송민 선수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를 독일 뮌헨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지난 21일 마인즈에서 이재성 선수를 면담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르비아에서 되고 있는 황인범 선수 이렇게 지금 국가대표 선수를 지금 유럽에 나가 있으니까 만나고 아마 이번 주에 귀국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홍명보 감독 하면은 사실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 동메달 따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는 게 일본이 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의해서 우리나라 두 번째예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2020년에 울산현대, 지금 HD라고 그래요. 울산 HD 감독을 맡아서 17년 만에 작년, 재작년 2회 연속 K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축구 팬들은 과거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회 때 1무 2패로 예선 탈락한 거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많은 팬들이 비난을 많이 했고요. 그때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하고 들어올 때 인천공항에 엿가락세를 받게 되고요.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단체에서는 프레카드도 나와서 정몽교회자 전격 사퇴하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의 과거에 있었던 것 좋지 않은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외국인 감독이라야만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 축구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감독이란 말이죠. 상대방의 전략 전술을 꿰뚫어서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축구 팬들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데는 다른 외국인 감독과는 달리 왜 면접도 하지 않고 프레젠트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은 지금 홍명보 감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축구대회까지 감독 자리 영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다시 한번 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을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신임을 받는 것이 저는 앞으로 홍명보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9월 5일에 팔레스타인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우리는 지금 조 추첨이 잘 됐죠.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라크 이렇게 오만 우리가 굉장히 조 추첨이 잘 됐기 때문에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월드컵의 본선 진출이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그러나
축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발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64년 만에 우승을 이뤘습니다만은 요르단한테 0대1로 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축구라는 건 발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하튼 축구협회가 오늘 2차례에 걸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의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까지의 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홍명보 감독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다시 한번 대표팀 감독에 대한 신임을 얻는 것이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 감독을 영위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유, 이제 파리 올림픽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림픽에 대한 소식은 지금 안 나오고요. 지금 계속해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문제만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좀 슬픕니다. 내일은 정말 파리 올림픽, 이것을 좀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